길고 길었던 조국 사태의 마지막 고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되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르면 내일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검찰청에 지금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요. 물론 언제 소환할지, 그리고 공개 소환 아니고 비공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자진해서 공개 출석할 가능성도 현재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출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과연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나타난 많은 내용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관여된 부분, 그리고 또 알고 있었을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5천만 원 현금을 ATM에서 찾아서 입금한 것, 그것은 인정을 했는데요. 돈을 보냈지만 그 돈으로 WFM 주식을 매입할 줄은 몰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장 여전히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률 위반인지, 그럼 법의 취지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부분, 이제 국민들도 다 외우겠어요? 예, 아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몰랐다. 예. 또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 이미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갈 텐데, 저는 검찰에서 예상하지 못한 혐의와 증거를 들이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이제 고 정두원 의원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습니다만, 그 수사 과정을 제가 자세히 지켜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당혹했던 건 뭐냐면, 막상 이제 저축은행으로부터 진짜 받은 돈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상득 의원이 받은 돈을 같이 받았다는 혐의를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당황한 거죠. 예. 아마 그 조국 장관한테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모펀드 문제 이외에 예를 들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전략을 먼저 쓸 가능성이 크고, 예.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압수된 그 서울대 PC에 보면은 조국 장관의 그 핸드폰에 나와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다 저장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복원한 상태여서 거기에 나오는 문자 메시지로 조국 장관이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증거를 검찰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이제까지 나왔지 않았던 예상 못한 증거나 혐의를 어떻게 제기하냐. 이게 이제 수사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을 들이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 썼던 문자에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내가 알지 못했을 그런 것들, 이런 거 쓴 적이 있었죠. 내가 몰랐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는 내일 지금 소환한다고 그러면요. 내일이 지금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이에요.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할 시점인데 내일 저 기사가 또 대속 특별되고 생중계되고 내일 소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험생들 방해될까요? 수험생들 어머니들 마음도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심정이 복잡한데 만약에 소환되면 뭐 오후 내내 생중계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화면에서요. 공정성 얘기하니까 더 골질르려고 내일 소환하려고 그러는 건 또 아닐까요? 좌우지간 안 했으면 좋겠으면. 그러게요. 내일 또 수능일인데 그럼요. 내일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조만간 소환은 뭐 저희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냥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내일이 수능일이어가지고 수능일 날 소환할까 이런 생각은 보통 하기에는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지금은 이제 공개 소환 방식을 안 취한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가고 뉴스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내보내겠지만 수능으로 일단은 부모님들이나 여러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은 가 있는 상태에서 저녁 때부터 이 기사가 나오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판단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 인식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정경심 교수까지의 이러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인은 몰랐다. 예. 이런 불인지를 가지고 대응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검찰이 기존에 쭉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황 증거나 관련 진술들만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어떠한 사법적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방이 있다. 내지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확증이나 진술 내지는 관련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예.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혹시 말이죠. 검찰이 뭐 굳이 공개 소환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비공개 소환하는데 조국 장관이 일부러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자들 앞에 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아마 비공개 소환이 될 것 같고 자신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분은 계속 일관되게 자신은 아니다, 모른다, 모르세요로 일관하시겠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연결고리는 지금까지 별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별로 공소장을 특별히 많이 작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관되게 부인하고 모르겠다고 이분도 계속 얘기하고 조사에도 별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또 한 명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죠. 바로 오촌 조카죠. 오촌 조카가 바로 정경심 교수와 진술이 바로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바로 뭐 이러한 재수의 딜레마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두 명 다 똑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받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진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한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검찰은 최대한 오촌 조카로부터 조국 장관의 인지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10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갖고 결국에는 부른다. 결국엔 조 전 장관도 구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몇 가지 혐의로 기소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14가지 혐의 가운데 과연 조국 장관이 얼마나 관여돼 있을까? 또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정영진 변호사, 지금 WFM 주식 산 것에 과연 5천만 원 보낸 것 알면서 보냈을까 모르면서 보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녹취 한번 잠깐 듣고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2018년 1월인데 2017년 말 현재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재산 내역 신고한 것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예수금 형태로 8억 넘게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뭐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남편분이 ATM기를 통해서 600만 원씩 8번, 200만 원 한 번 이렇게 9번 이렇게 대단히 번잡하게
신속하게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이유가 뭔지 한번 계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15개예요. 네. 1 플러스 11 플러스 3 그렇게 해서 15개인데 이걸 카테고리화하면 3개예요. 예. 첫 번째 입시 비리, 두 번째 사모펀드, 세 번째가 증거인멸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신분이 틀려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었을 테니까 힘이 있는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은 타겟을 2가지로 잡습니다. 예. 첫 번째 뇌물죄가 예. 있느냐, 두 번째가 직권남용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도 아마 검찰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뾰족한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사모펀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도표같이 그냥 그림을 갖다가 그려봤는데 ATM기로 송금을 갖다가 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WFM 주식을 갖다가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WFM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자기 명의로 매입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것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실명법 위반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공직자윤리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다음에 이 WFM 주식을 정가로 매입한 게 아니고 검찰의 입장은 저가로 매입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예.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어떤 규정이냐면 상장 주식은 누구나 공정하게 이것을 매입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공개 비밀스러운 회사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하면 그건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다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한 2억 8천만 원어치 싸게 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딱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TM기로 송금을 했을 때 그 돈으로 WFM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조국 장관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모든 혐의를 다 피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변호사까지 해가지고 시종 일관 나는 몰랐다. 내 부인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소명이 돼야 혐의에서 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몰랐을 수도 있지요. 정진남 교수. 몰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하게 5천만 원 부인이 보내라니까 어디다 쓰는지 묻지도 않고 보내줄 정도의 아주 좋은 관계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CCTV 소위 이른바 5천만 원 ATM기에서 보낸 사실은 인정한 걸로 지금 언론보도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예요. CCTV로 찍혀 있잖아요. 예. 그래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내일 아마 소환된다면 비공개 소환이겠지만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남편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전적으로 내가 안고 가겠다. 예.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모르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는 핵심이 뇌물죄 입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를테면 뇌물죄와 관련돼서 WFM 주식과 관련돼서 WFM 주식을 더 싼 값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게 팔았다면 정경심 교수가 매입했다면 이것이 소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 권력을 보고 싸게 해준 거라면 이 자체가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변호사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부산의전원의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했다든가 상대가 그걸 기대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뇌물죄로 여하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소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예. 저는 거기서 어떤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 공소장에서 보여진 소위 정경심 교수의 저는 참을 수 없는 투자 본능. 예. 좀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압수수색 당한 날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는 대담성. 어제 많은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게 사실이야?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런 무너진 공적 의식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좀 예. 정말 절망해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혁기 관장 혹시 보안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안에는 ATM기 없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저기를 나와야 연풍문까지 나와야 농협이 있고요. 농협 그 나와서 그러니까 경내와 바깥 중간 라인에 농협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그러니까 ATM기가 약간 경내는 벗어난 네네. 거기가 청와대 인근이라고 지금 얘기했을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근데 이제 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이용했다라면 타 은행 지점까지 가야겠겠죠. 그렇겠죠. 또 뭐 타 은행 이용하면 수수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소장 가지고 많은 패널들 얘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도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도 공소장이 이렇게 공개되니까 상당히 놀라고 충격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권혁기 관장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는지요? 뭐 일단 공소장 내용이 실제로 이제 범죄가 입증될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공소장만 갖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일단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서 처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사실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어떤 권력형 비위 비리 사건이 연루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세간의 의혹에서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만 어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녀의 스펙을 부풀렸다라는 혐의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쭉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참여 보유가 가장 큰 혐의로 나오는 것이고요. 조 장관이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식 차명 보유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남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당도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최종 종착지인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까지 이르렀는데 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특검 얘기가 쏙 들어간 거 보면 대체로 무슨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은 아니라는데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어느 정도는 야당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빠르면 내일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두를 하고 대체로 예상이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공직자윤리법 등을 이유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실제 법정에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법정 다툼의 여지는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주대 같은 경우 자체조사위원회에서 보면 검찰 조사 결과와는 달리 공소장이 나온 내용과는 달리 자녀 인턴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냈다는 또 보도도 있고요. 또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공소장에 써져 있습니다만 정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하는 WFM 주식이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지금 닥쳐 있거든요. 아직도 폐지가 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이지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이 폐지되면 제로가 돼서 오히려 투자한 6억 원이 몽땅 다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처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범죄 혐의가 사실인가 여부는 여전히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권혁기 관장께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법정 결과가 결국은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수사가 가혹했는가에 대한 뭐 국민적인 평가도 법정의 그 판결로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지요.